수석 승무원님, 비상 상황입니다. 영국 왕실 전용기도 모시던 제가 하필이면 개발도상국 공항에 비상 착륙이라니. 차라리 일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태평양 상공 34,000피트. 그날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비행이 제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우측 엔진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어둠, 그리고 객실에 가득한 불안한 긴장감. 엘리자베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인천이라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시아의 어느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한다니.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오만한 영국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수석 승무원이었고 케임브리지를 나온 엘리트였으며 영국 왕실 행사까지 담당했던 베테랑이었죠. 히드로 공항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네이비 블루 유니폼을 단정히 매만지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석 승무원 배지가 달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와 이 자리까지 오른 자부심이 가슴 한켠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도쿄행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좀 많이 탑승한다고 하네요. 알렉스 브라운의 말에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런던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 왜 하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탑승하는 건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지난 비행 경험상 아시아 승객들은 너무 시끄럽고 특히 한국 승객들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많았거든요. 괜찮아요, 알렉스. 우리는 영국의 자부심을 지키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면 되죠. 브리핑룸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욱 강조하듯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 승객들이 많은 비행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겠지만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응대해주세요. 제 말에 베테랑 승무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첫 장거리 비행인 레이첼 밀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보잉 777 항공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번 비행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품격에 대해 생각했어요. 기장 마이클 그레이엄은 조종석에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클. 오늘은 좀 힘든 비행이 될 것 같네요. 한국 단체 관광객 얘기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객실 점검을 시작하며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특히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더욱 꼼꼼히 살폈죠. 적어도 이 구역만큼은 영국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했어요. 1등석에 들어서는 영국 신사들을 보며 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쪽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한국어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었어요. 무리 지어다니며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레이첼, 이코노미 클래스 담당이에요. 한국 승객들이 무리하게 자리를 바꾸려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제 말에 레이첼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1등석 승객들에게 환영 샴페인을 서빙하며 세련된 대화를 나누었죠. 여기서만큼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전통이 빛났어요. 이륙 준비 방송이 나왔을 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한 한국인 승객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죠.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죠.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우리 항공사의 자부심과 품격을 지켜내야만 했으니까요. 상공에 오르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1등석에서는 제가 직접 선별한 와인을 추천하며 우아한 서비스를 이어갔죠.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요청 사항들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라면 없어요? 물 더 주세요. 담요 추가로 주세요. 끊임없는 요구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렉스, 한국 승객들 담당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영국의 항공사니까요. 창 밖으로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광활한 하늘길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들은 우리의 서비스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영국 항공사에서 일하며 늘 자부심을 느꼈지만 오늘같이 힘든 비행은 처음이네요. 하지만 이제 겨우 비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긴 여정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저는 1등석에서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50년 전통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자랑하는 최고급 서비스죠. 은제 티포트에 다르질링 티를 우려내며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섬세한 서비스는 영국 항공사만이 가능하죠. 아시아 항공사들은 아무리 따라해도 이 품격만큼은 흉내낼 수 없을 거예요. 1등석의 영국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죠.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교양과 매너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클레어 씨, 저기요. 차 좀 더 주세요. 한국인 승객이 손을 흔들며 부르는 소리였어요. 차 대신 티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영국에서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승무원을 부르는 건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호출 버튼을 사용하는 게 기본 매너인데 말이죠. 알렉스, 우리 티 서비스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이코노미 승객들도 자꾸 티를 찾으시네요. 알렉스와 작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죠. 영국 날씨에서 단련된 저희에게 난기류는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마이클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우측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영국 왕실 근무 경험이 있는 제가 동요할 순 없었어요. 승객 여러분,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경험을 가진 영국 항공입니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아하게 안내 방송을 했지만 이코노미석에서는 벌써 술렁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승객들이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휴대폰을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죠. 아마도 SNS에 현재 상황을 공유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150년 전통의 영국 항공사입니다.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이클 기장의 두 번째 방송이 들려왔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인천이요? 하필 한국이라니.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영국과 오랜 교류가 있는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은 저희와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식민지 경험도 없고 왕실도 없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코노미석의 한국인 승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1등석의 일부 승객들이 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저기 한국인 승객 중에 대형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시대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도와주시겠답니다. 알렉스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더구나 그분이 영국 의대에서 연수를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고 있었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인천국제공항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의 땅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곧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영국 항공사 최고의 승무원들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제 편견 속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말이에요. 태평양 상공 한가운데서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비행기는 이미 한국의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불안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뉴욕 JFK 공항도 아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시아의 어느 공항이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기장님, 정말 인천공항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도쿄 나리타는 안 되나요? 마이클 기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엘리자베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치에선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일단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영어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2편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현재 우측 엔진 화재 가능성 감지됨. 비상 착륙 준비 체계 가동 중. 10분 내 모든 준비 완료될 예정. 그들의 영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죠. 더구나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아시아의 공항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2편 비상 착륙 유도 시스템 가동. 우리 공항은 연간 50회 이상의 비상 착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 착륙 성공률 100%를 자랑합니다. 순간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50회의 훈련이라니 히드로 공항보다도 많은 횟수였죠. 그때 알렉스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인천공항에서 벌써 의료진과 소방대가 대기 중이래요. 심지어 승객 국적별 통역사까지 준비되어 있대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알던 어떤 유럽 공항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죠. 그래도 알렉스, 우리는 영국의 자존심이에요. 최대한 우아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해요. 그러나 현실은 제 오만함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어요. 관제탑의 지시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거든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2편 현재 우측 엔진 온도 382도 감지. 착륙 시 소방차 24대, 구급차 12대 대기 중. 활주로 특수 소화제 분사 준비 완료. 이런 세세한 준비까지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또다시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코노미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승객들은 서로를 도우며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산소 마스크 쓰는 것 도와드릴까요? 한 한국인 승객이 옆자리에 노인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영국식 매너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고 있었고 관제탑과의 교신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2편 귀항공항의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한 2차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인천공항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분석 중. 최적의 착륙 경로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까지. 저는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승객들에게 안내방송 해야 해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처럼 영국 항공사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까? 아니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창 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저희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걱정하고 서로를 도우며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맞이하려는 인천공항.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활주로 양옆으로 늘어선 소방차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렬해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본 어떤 공항의 비상 대응보다도 압도적이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저기 좀 보세요. 소방차만 해도 20대가 넘는 것 같아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보통 5대 정도의 소방차가 비상 상황에 대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방차들 사이로 구급차와 지원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2편 착륙 3분 전입니다. 우측 엔진의 화재 위험이 감지되어 특수 소화제를 활주로에 사전 분사했습니다. 착륙 즉시 소방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니 기장님께서는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탑의 안내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현재 승객 명단 확인 결과 영국인 58명, 한국인 142명, 일본인 23명, 각 국적별 통역사와 의료진이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비상탈출 후 승객들은 국적별로 구분된 임시 대기실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세세한 준비가, 게다가 각 국적별 맞춤 대응이라니 영국의 어떤 공항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할 거예요. 드디어 착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활주로에 설치된 특수 장비들이 우리 비행기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는 즉시 관제탑으로 전송되어 가장 안전한 착륙 방향을 계산해내고 있었죠. 최신 열화상 센서 분석 결과 우측 엔진 온도 405도 감지, 소방차 3번에서 8번까지 고압 소화제 준비, 기술적인 용어들이 오가는 가운데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에 접지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무용단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십 대의 소방차가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수 소화제가 정확하게 엔진을 향해 분사되었죠.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레이첼의 감탄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즉시 비상 탈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영국인 승객은 1번 출구, 한국인 승객은 2번과 3번 출구, 일본인 승객은 4번 출구로 대피해 주십시오. 각 출구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구조대원이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대피 계획이라니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시스템을 얕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승객들을 차분히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그들의 유니폼이었어요. 저기 봐요, 엘리자베스. 구조대원들 유니폼에 달린 디지털 장비들, 실시간으로 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있나 봐요. 알렉스의 말대로였어요. 구조대원들의 유니폼에는 첨단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었고 그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어르신이 대피 중 비틀거리자 즉시 달려온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자발적으로 도우려 나섰죠. 영국 공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옆에 있던 알렉스가 들었나 봐요. 맞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들,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전문성과 배려심.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방금 전 목격한 구조 작업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이쪽입니다. 승무원 여러분은 특별 휴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인천공항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때 1등석에 탔던 영국 신사 제임스 윈체스터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우리는 왜 이렇게 허름한 공항에 착륙한 겁니까? 나는 1등석 승객이에요.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시죠. 제임스의 거만한 태도에 저마저도 민망해졌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죠. 고객님, 저희 인천공항 프리미엄 라운지는 세계 공항 라운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릴 특별 대기실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시설이에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답변에도 제임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아시아의 공항이 무슨 런던 히드로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최고입니다. 당신들이 그걸 알 리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동문이 열리며 특별 대기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제임스는 물론 저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실내는 마치 미래에서 본 듯한 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개인별 안마 캡슐과 수면 포드, 실시간 건강 체크 시스템이 갖춰진 휴식 공간까지 히드로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이쪽은 개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비상 착륙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치를 체크하고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해드립니다.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는데 레이첼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좀 보세요. 좌석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음료수와 식사를 주문할 수 있대요.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자동으로 체크해준대요. 그때였어요. 제임스가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죠.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합니까? 전통과 품격이 없잖아요. 이건 그저 기계뿐인 공간이라고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공항은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기술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휴식 공간의 디자인은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고 벽면의 패턴은 조선시대 규박 문양을 디지털로 구현한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눈치챘어요. 최첨단 시설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한국적인 미의 요소들을.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제임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신 조용히 한쪽 좌석에 앉아 제공되는 서비스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승무원 전용 샤워실은 마치 고급 스파를 연상시켰고 식사는 한식부터 양식까지 모든 메뉴가 기내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엘리자베스, 우리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방금 기체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불편하시겠지만 이쪽에 준비된 임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임시 숙소는 공항 내 캡슐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캡슐 호텔과는 차원이 달랐죠. 각 룸에는 최신 수면 환경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은 자동으로 생체 리듬에 맞춰 조절되었어요. 이건 마치 5성급 호텔 수준이네요. 레이첼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승무원 여러분의 유니폼 세탁도 해드리겠습니다. 2시간 내로 완료해드릴게요. 그동안 이쪽에 준비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제공된 옷은 고급 한국 브랜드의 캐주얼 웨어였어요.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이제는 제임스조차 불평을 멈추고 이곳의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식 안마의자를 경험한 후에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이곳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사과에 인천공항 직원은 더욱 밝은 미소로 응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과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24시간의 정비를 마치고 다시 비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공항 관제실과 정비센터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이제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죠. 엘리자베스, 이제 곧 출발하시는군요. 아쉽네요.
인천공항 정비팀장 김민수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아쉽습니다. 여기서 보낸 하루는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큰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비센터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많은 과정들이 여기서는 AI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죠. 우리 정비팀은 연간 50개국 항공사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어요. 특히 엔진 정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히드로 공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죠.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부장님,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무시했던 제 오만함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20년 전에는 그런 편견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변했나. 김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장비들, 24시간 풀가동되는 정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 이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여러분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의 그 체계적인 대응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제 말에 김 부장님은 겸손하게 웃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였죠. 엘리자베스, 이제 슬슬 출발하실 시간이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김 부장님이 건네주신 패키지에는 인천공항의 역사와 시스템을 소개하는 책자가 들어있었어요. 영국 항공사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료라고 하셨죠. 다른 항공사 직원들과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그들도 알아야 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24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들의 전문성, 무례한 승객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품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최첨단 시스템까지. 엘리자베스, 이제 출발할까요? 기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더 이상 아시아의 어느 공항이 아닌 세계 최고의 공항을 떠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객실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문득 한국인 승객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질서정연한 탑승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죠. 레이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우리 서비스에도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레이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들어 평소와는 다른 안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한국 승객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저희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며 창 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곳의 경험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다음에는 꼭 관광객으로 다시 와보고 싶네요. 알렉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음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자발적인 방문으로 이곳을 다시 찾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도쿄로 향하는 하늘 위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이 깨달음을 영국의 모든 동료들과 나누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인천국제공항처럼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를. 그때까지 저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수석 승무원 엘리자베스의 인천공항 비상착륙 실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영국 항공사 승무원의 편견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자부심 넘치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부터 이 나라를 일으켜 오신 구독자님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